몇십억 자산가 아니신 분들은 나를 만나지도 못하지. 나의 자부심이라고 할게. 내 성향이 좀 안 맞더라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상향이지. 그에 대한 모라벨도 상향. 난 항상 다음에 안녕하세요. 세금맨 윤식영 김익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특이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저랑 세무사 동기고요. 제가 정말 친한 형인데요. 대학교 수석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면서 세무사 합격, 세무법인, 회계법인, 은행, 증권사 이렇게 지금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세무사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VIP 세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문수 세무사입니다. VIP. 그렇지. 일반 기업의 세무팀 말고는 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뭐 다 하고 있지 않나. 다 하네요, 진짜. 네. 라고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마 많은 세무사들도 모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특이한 어떤 형의 결정들을 한번 좀 썰을 좀 풀어주세요. 너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많을 거야. 좋아요. 그렇지. 일단은 형의 처음 시작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시작? 네. 벌써 오래됐다. 대학원을, 잠깐만. 수석 졸업을 하고 세무사 합격도 안 했는데 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렇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세무사를 합격하고 만났지만 사실 세무사 되기에는 나도 뭐 쉽진 않았지. 나도 나름 장수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세무사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도 이제 또 수험생으로서의 전업 수험을 하냐를 고민할 때 마침 내가 대학 수석 졸업이라서 그래 뭐 지금은 크지. 근데 그때는 우울했지. 그때 대학원에 전액 장학 코스가 있어가지고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있었고 코스 있었고 그래서 낮에는 수험생 공부하고 밤에는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 좀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잘 됐지. 3차 합격하고 3차에 바로 합격했으니까 처음에 세무법인 간 거는 다 세무법인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렇죠. 회계사는 회계법인, 세무사는 뭐 세무법인 다 뭐 아니면 아예 개업하신 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세무법인 가야 되는 줄 알았고 또 로컬 세무법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때 그 대학원을 좀 이해해주는 대표님이셨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쉽지 않았으니까 그게 조건이. 그렇지. 사회 초년생에 그렇게 내 거를 챙긴다는 건 쉽지 않잖아. 그렇지. 실제 세무 업무를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야근도 못 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습 마치고 근무까지 계속 했지. 몇 년 했죠? 3년 정도 했지. 3년. 꽤 오래 했네요. 그렇지. 그러면 형이 이제 세무법인에서 한 3년 정도 커리어 쌓고 뭐 기장이나 뭐 조금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세무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회계법인으로 이직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내가 또 그래도 회계학과니까 회계사들의 선배도 많았잖아. 그래서 대형 회계법인 빅펌에 대한 동경도 있었어. 동경. 공채로서 갈 수는 없지만 뭐 기회가 주어지면 가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또 주어지더라고. 네. 뭐 국내 조세팀에 합격을 했었지. 그때 뭐 대기업 세무를 많이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아니면 또 못 갔어. 아무래도 회계법인이 젊은 조직이거든. 나이가 조금 그렇지. 어린 분들이 많으니까. 조직이니까 한번 이 대기업 세무도 경험해보자 라는 포부로 이직하게 된 거지. 그러면 뭐 세무법인하고 회계법인하고 업무가 다르다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회계법인은 조금 더 크고 어떤 이제 규모 있는 프로젝트성 일들을 많이 하고 세무법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영세한 이제 회사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업무 범위는 알겠는데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뭐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많았어요? 다 다르지. 다 다르지. 예를 들어 연봉은 당연히 상향이지. 무조건 상향. 당연히 상향. 당연히 회계법인이 그에 대한 워라밸도 상향. 비례. 올해 비례지. 돈 괜히 안 준다. 뭐 아무래도 국내 내가 이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세무 조정이라든지 뭐 세무대리 했었고 뭐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도 했었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자부심이나 좀 그 만족감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있는데 근데 나는 또 내 성향이 좀 안 맞더라고. 그래요? 나는 거기에 또 맞아서 오랫동안 일하고 또 잘 적응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일할 때는 처음에는 뭐 일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난 또 워라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맞아서 어쨌든 나는 최종 목표는 개업이거든. 아, 그렇죠. 형이 음. 누누이 그렇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했어.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거야. 목표가 개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왜 어떤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수 아.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급여를 받으면서 세무사 커리어를 쌓는 경험을 해보자. 아, 가 있지. 이게 좀 씁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너도 가장이고 나도 가장이고 집에 지금 육아하러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그렇지 현실적인 현실적인 문제. 건데 또 두 번째는 각 회사의 세무사인데도 완전 업무가 동떨어지는 업무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 맞아요. 그게 아닌 개업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최대한 좀 빨리 만들어 보자. 뭐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빨리 옮겨보자 라는 걸 했는데 은행을 이직할 때는 사실 지금 왜 그래.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그런 그래 사실은 이직이 은행의 이직이냐가 지금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은행에 대한 이유가 지금의 이유랑 부합한 거예요? 부합하지. 아. 이게 왜냐하면 업무가 바뀌거든.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아무래도 큰 틀에서 세무대리라는 방향이 있는데 은행을 오면서는 업무가 완전 바뀌었지. 어떻게 세무 바뀌었죠? 컨설팅이잖아. 컨설팅. 세무 컨설팅은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언을 해주진 않아. 지금 내가 하는 업무는 VIP 고객들. VIP만 증권사 은행에 있는 음. VIP 고객들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분들은 세금 굉장히 민감하시거든. 엄청 민감하지. 아무래도 상속 증여세율 50%고 음. 소득세율 뭐 건강보험료까지 하면 60% 70%야. 그러니까 세금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세금을 많이 컨설팅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일이 내 주 업무지. 자격증을 가지고 공채 들어온 분들 뭐 세무 컨설팅 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 거의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무 컨설팅은 경력직 채용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업무를 하려면 외부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수험생으로서 합격하자마자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VIP 고객분들은 또 아예 세무를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세금에 다 알죠. 많이 큰 틀은 다 알지. 그렇지 많이 공부도 직접 하시니까. 근데 그분들과 최소 1시간, 뭐 1시간 이상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가면서 거기에 있을 세무 리스크를 다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쉬운 업무는 아니지. 그러면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경험들이 은행 증권사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지. 아. 면접 때도 엄청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형이 되게 특이한 커리어, 공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전문직 채용으로서 맞아. 은행과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세무법인, 회계법인하고 굳이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좀 어떻게? 다르지. 아무래도 말했지 전문직이다 네. 보니까 개별 계약이야. 아, 개별 계약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천차만별일 수 있다. 만족해요? 나는 만족 못 하는데 내 연봉 들으면 놀라지. 그럼 워라밸은 좀 어때요? 워라벨은 좀 나는 만족해. 그래도. 형 지금 육아도 병행하고 병행하지. 있으니까. 아침엔 아무래도 출근이 좀 빠르니까 네. 아침에는 애기 얼굴 못 보는데 저녁에는 맨날 애기 얼굴 볼 수 아, 있어. 그래요? 형이 만약에 이 일을 이 나이에 회계법인에서 했다. 못하지. 못하지. 내가 회계법인 나올 때 지금 아직 남아 있는 후배들, 계실 분. 선배들 지금 연락해도 일하고 있을걸? 근데 형이 지금 은행을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하고 이직을 했는데 그렇지. 그거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나도 진짜 몰랐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 사회초년기에 그 세무법인 다닐 때 바로 옆 대표님께서 이 업무를 하셨던 거야, 과거에. 과거에 하셨던? 근데 그때는 왜 바로 은행으로 간다는 선택을 안 했어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아니면 또 대기업 세무를 경험하고 싶었던 나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금 형이 커리어 쌓은 거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세무법인에서 뭐 자영업자 중소법인을 먼저 맞아. 하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서 더 큰 중견기업 대기업의 어떤 업무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과 증권사에서 자산가들, 개인 고객들, VIP 고객들을 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청사진을 지금 그려서 나가고 있는 거네요.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렇지. 하다 보니까. 의도는 안 했지, 사실. 의도 못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몇 년 일하다가 이 회사로, 이 직무로 어떻게 이직할래. 이렇게 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솔직히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때까지 개업을 안 할 줄 몰랐어. 더 빨리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그럼 형이 어쨌든 간에 진짜 다양한 커리어를 여태까지 잘 쌓아오고 있는데 이 증권사 다음의 목표는 뭐예요? 난 항상 각 회사마다 다음의 목표는 기업이었어. 계속. 항상 기업. 근데 또 다른 회사가 낄 수도 있겠네. 그건 모르지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개업일 수도 있고. 저도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래. 형 이제 오히려. 개업할 때 되지 않았어요? 개업해야죠 지금. 이렇게 그래.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세무사 본연의 직무를 살리고 있다라는 건 나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어.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 개업을 한 지 꽤 되기는 했지만 사실 VIP 고객들을 만나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정말 이제 쉽지 않은 기회인데 형은 어쨌든 간에 매일 만나는 게 VIP인 거잖아. 그렇지. 매일. 그러니까 사실 뭐 몇십억 자산가 아니신 분들은 나를 만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형의 커리어를 뭐 되게 압축해서 얘기를 취조가 했다는 거. 너무 압축해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근데도 너무 신기해. 그래. 네, 너무 신기해요. 나도 그래서 신기해.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왜냐면 처음에 형이 개업이라는 거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애초에 우리 만났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고 맞아. 저는 더 빨리 개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통의 목표인 개업을 향해 가면서 되게 다른 커리어들을 쌓는 것 그렇지. 같아요. 형의 커리어들이 저는 진짜로 개업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럼 네. 나는 고맙지. 진짜로. 그렇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궁금하신 시청자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대댓글 다겠습니다. 형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초대해도 되죠? 당연하지. 네,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그렇지. 이제 그 자산가들에 대한 컨설팅 얘기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할 수 있지. 그분들의 비밀스러운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지. 그래도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어떤 거를 궁금해하고 그분들 그분들의 솔루션을 어떻게 좀 제공을 하고 충분히 있고 하지. 맨날 하지. 네. 눌러봐 대사처럼 나올 수 있어. 형 그러면 그 자산가들이 사실 얼마까지 갔어요? 수백억은 기본이고 진짜요? 수천억도 있지. 수백억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지. 엊그제도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많고. 진짜? 야 나랑 나이 비슷한 분도 있어. 잘해요 그렇지. 형. 그분들이 이제 고객을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잘해야지. 하나하나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잘해야지.